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한기총을 둘러싼 논란이 참 뜨거운데요.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국내 최대 대학생 선교 단체인 CCC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19일이죠. 대학생 선교단체 CCC가 탈퇴를 했고요. 예. 박성민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기총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 발언에 더 이상 동의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또 지난주에는 한기총에 남아있는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인 기아성이 행정보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지난 11일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통합측이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결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상 정광훈 목사와 선을 긋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대표회장 출마할 당시에 사실 후면에서 많이 지원을 했던 교단이라서 파장이 더 큰 상황인데요. 예. 네. 정광훈 목사가 그 대표회장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상치 못한 정치적인 행보 또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인해서 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기아성 책임론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럴 것이 이제 한기총이 파행을 겪을 때마다 기아성이 좀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예. 기아성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에 한기총 내부에서 조윤기 원로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행정보류를 잠깐 했었다가 네. 이듬해 행정보류를 풀고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대표회장이 홍재철 목사였는데 조기 사퇴를 선언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영훈 목사가 단독 후보로 추대돼서 한기총 정상화에 힘을 실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합동이나 통합과 같은 주요 교단들이 이단 문제로 한기총을 탈퇴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기아성은 줄곧 자리를 지키면서 한국교회 대표기관으로서 한기총이 갖는 역사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지켜왔는데 정광훈 목사의 수위 높은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아성 실행위원들은 한기총의 현 지도부는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 또 이런 관점으로 얼룩진 시국선언이나 성명서를 내는데 이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설립 목적하고 다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런 한기총 관련 소식 하나하나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만큼 지금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게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워낙 발언 수위가 좀 높다 보니까 뭐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여론의 중심에 오르내리게 되고 뭐 공중파 뉴스는 물론이고요. 예.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한기총 회원교단이 탈퇴나 행정부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정광훈 목사 발언이 뉴스화되면서 한기총 회원교단들의 입장 발표 하나하나가 일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기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결정적인 계기가 지난 5일에 발표했던 시국선언문이었는데요. 네. 한기총은 한마디로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한기총에 대해서 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평까지 언론들이 내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입는 그 이미지 그렇죠. 실추나 예. 신뢰도 하락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상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예 한기총에 대해 이슈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가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발언을 할 때 그것을 가감없이 보도하는 것 자체가 어떤 프레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예.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한기총에서 나온 발언이나 발표가 뉴스로 생산이 되고 또 그 뉴스가 소비되면서 새로운 정치적인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 한기총의 시국선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시국선언 후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비판 기사를 쏟아내면서 그 시국선언 내용이 그대로 이제 날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평이나 성명서들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교계단체에서도 나오고 시민단체에서도 연이어 나오면서 계속 한기총의 존재가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NCC, 교회협이라고 하죠. 예. NCC에서는 아예 한국의 모든 언론이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좀 관심을 갖지 말고 좀 무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성명서까지 나오는 좀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는 아직도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지난 18일에는 한국 기독교 원로들이 우려하는 내용의 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예. 이념하고 신앙을 뒤섞는 이것이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행태인데 한기총이 지금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낡은 극단의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지 말고 정치를 하려거든 정광훈 목사 개인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할 거면 목사직을 내려놓으라는 권고까지 했는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열심히 정광훈 목사가 선을 긋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에 자기 스스로를 셀프 추천을 했었고 그게 또 이유가 돼서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물론 가처분 소송에서 정광훈 목사가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정광훈 목사가 어디 교단에 소속이 돼 있는 건가요? 일단 정확하게 말하면 예장 대신총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한기총 홈페이지에 보면 회원교단 명단들이 이제 쭉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네. 분명하게 예장 대신총회라고 돼 있고 총회장 정광훈 목사 이름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원래는 백석 대신총회 소속이었는데 이번에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한다고 할 때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고요. 그러자 네. 스스로 예장 대신 49회 총회장이라고 밝히면서 셀프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 4월에는 대신총회가 복귀한다면서 1년치 회비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신총회가 사실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이름만 있는 상황이라서 자신의 주장대로 대신총회를 서둘러 좀 복구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정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한기총 회원이고 또 총대가 아니라고 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도 없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정광훈 목사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기총 소식은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장총회가 소유한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이 민주화운동의 산실로도 불리는데 최근에 좀 이 순환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고. 네, 이 기장에서 2004년도에 매입을 했던 예. 아카데미 하우스인데요. 민주화 교육을 많이 했던 민주화 운동의 산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사실 이제 기장총회의 어떤 골칫덩어리가 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난 13일에 성북교회에서 기장 103차 총회 실행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아카데미 하우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예. 연구를 좀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총회 유지재단 쪽에서 이 운영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 조사를 했던 한 인사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총회에 따라서 좀 조사를 해봤지만 아카데미 하우스는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네. 또 이 건물이 너무 노후됐고 네. 지역의 개발이 제한돼 있고 또 다시 시작을 하려면 개보수 비용이 한 40억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매각하는 게 교단 차원에서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아카데미 하우스가 이렇게 골칫거리가 된 건가요? 일단은 아카데미 하우스는 애초부터 그 호텔로 사실 운영이 좀 됐었는데요. 기장총회가 매입을 한 후에 개보수를 해서 다시 호텔로 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기장 측 관계자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 총회가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만성적자가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임대업자랑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들어오지 않고 아카데미 하우스는 지금 공사하다 중단된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만 연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6천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고요. 또 휴업을 하고 건물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노후가 돼서 붕괴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실행위원회에서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9월 총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CCC의 한기총 탈퇴 등 한기총 관련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